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한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땐 공포에 놀라다, 당황하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심담담 대동증이라고 해서 어떤 놀라거나 공포스러운 일이 없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질환은 단순히 그때 한 번 경험했던 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자꾸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네, 그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이 질환을 제일 처음 발견한 의사는 전쟁 중에 군사들한테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얼마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공포심이 극대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환자들로 이제 우리가 군사들을 봤을 때 심장질환인 줄 알았어요. 증상이 딱 심장질환이랑 비슷하거든요. 부정맥, 심장 두근거리고 공포스럽고. 근데 관찰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심장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증상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했고, 사실은 10여 년 전만 해도 내과나 어떤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인간의 어떤 우리가 뭐랄까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도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를 타서 이 공황장애라는 질병 자체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 뿐이고, 요즘에는 이걸 인식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내가 이렇지 않을까 의심해서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건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정서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대인들 중에서 공황장애 경험을 해본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여기 다니는 환자분들 중에서 다 주변 사람 다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정신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신경증이에요. 신경증.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이걸 정신병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신경증에 걸려서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원 질문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더 많이 걸린다, 그건 오히려 이제 노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슈화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연예인분들도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공황장애의 어떤 원인 자체는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개인사 있죠. 네, 그 부분에 문제가 더 훨씬 많습니다. 저 사람이 꼭 무대에 자주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황장애 많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핑계 대는 거고요. 무대에 서는 건 누구 일반인들이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떨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극대화되는 상황일 뿐인 거고, 진짜 원인은 딴 데 있어요. 그거를 개개인마다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절대 못 고쳐요. 그래서 계속 반복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대증약, 우리가 정신과 약이든 뭐 한약도 마찬가지고 양약도 마찬가지고, 이거 대증 치료밖에 안 돼요. 먹고 나면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원인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또 걸려요. 근데 이 원인을 찾는데 환자분들이랑 시간이 걸려요. 첫날 만났을 때 우리가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자도 있어요. 그 환자들은 보면 표면적으로도 자기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유를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걸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있고요.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 질환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단순하게 내가 지하철, 뭐 사람이 많은 곳,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이 한방치료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라는 게, 제가 한의사라서 그런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양약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양약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진짜 차라리 양약을 좀 지금 당장 복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권하기도 해요. 지금 복용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누가 좋다 안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한약의 장점 자체가 증상을 경감시켜 주면서 내성과 중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언제든지 끊어도 이 환자가 리바운드 현상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에 데미지를 입거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은 좋게 해주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을 개선시켜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치료가 되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자꾸 상황 속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질환이 물론 신체적인 데미지에도 영향을 받는 질환은 맞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원인 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체적인 걸 갖다가 내가 50%를 고쳐놨다. 근데 또 이 사람 상황 속에서 또 노출, 이 사람 완전 무인도가 살면 괜찮은데 또 밖에서 살다가 또 와가지고 또 걸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0%를 또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심리상담이다. 그래서 병행적 치료가 꼭 필요하고, 하지만 거기서 한의학적인 공황장애 치료는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황장애,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고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나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개선 가능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치료에 투자를 하십시오. 네,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증상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쏟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 이 병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